제주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3명에 대한 특별 재심이 오는 22일에 열립니다. 이번 특별 재심은 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첫 사례로 4.3 재심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후에 열리는 첫 재판이기도 한데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의 상황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그 희생자 14명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분들은 이제 그 4.3 당시에 그 농사짓던 농민들인데 이제 일반 재판을 받고 끌려가서 형무소에서 이제 징역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제 유족들이죠. 이제 재심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항고를 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 판결을 하기 전에 재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 개시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판결이 이제 잡히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이제 절차가 좀 늦어지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빚어진 거죠. 그럼 검찰 항고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법원의 그 재심 개시 결정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재심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청구한 쪽하고 검찰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뒤늦게 항고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그런 이제 심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검찰 항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항고 이유가 제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사면을 이제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다시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항고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이제 항고장은 제출이 됐는데 구체적인 항고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제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어가 보면 관심을 모으고 있는 4.3 재심 전담 재판부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그 전에 이제 잠깐 용어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제 우리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특별 재심이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고 또 직권 재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별 재심은 뭐냐면 4.3 당시 이제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 중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징역을 살거나 이런 분들하고 또 수형인 명부에 이제 올라가 있는 분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좀 간이하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제도가 특별 재심이고 이번 22일에 열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직권 재심 뭐냐면 그분들 중에서 이제 수형인 명부에 올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 이제 청구를 하지 말고 검찰에서 직접 바로 이제 청구를 해주는 제도가 이제 직권 재심입니다. 그래서 요 특별 재심이나 직권 재심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4.3 그 특별 그 재판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사법사상 이렇게 특정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 뭐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제 뭐 환경이나 노동이나 이런 그 어떤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이제 둔 경우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 전담 재판부를 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특별 그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드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4.3 수형인 재심과 관련해서 전담 재판부를 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제 종전에는 이제 4.3과 관련해서 이제 형사 합의부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반 사건들하고 같이 심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또는 그 물리적인 양으로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점을 좀 탈피해서 요 4.3과 관련된 특별 재심만 담당하는 재판부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권리 구제를 받는데 좀 더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훨씬 좀 용이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기에 거는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제 재판부 재판장께서도 종전에 이제 4.3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재심을 했던 분이 그대로 이제 연이어서 이제 재판장이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수월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는 22일에 이제 전담 재판부가 첫 재판을 여는데 33명에 대한 그렇습니다. 재심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30분은 이제 사담 당시에 이제 일반 재판을 받았던 분들이고요. 한 분은 미군정 재판을 받았던 분이고 이제 2분은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33분인데 이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 사담 특별법에 따른 이제 특별 재심을 청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판길이 열리게 돼서 사실은 요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제 후속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아무래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첫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목이 미군정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었는데 이 전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부 판단은 그런 것이죠. 47년도에 우리 헌법이 공포되기 전에 이제 미군정 육군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이 공포되고 나서 미국에서 한 재판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상당히 이제 좀 고심거리가 됐었는데 결국 우리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한국에서 이루어진 재판이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이제 권한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재심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에 조카가 포함되는지도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뭐 본인이나 직계 가족, 형제 요 정도로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한을 풀어서 이제 다른 분도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카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직계 가족이 없어서 조카인 경우에도 이제 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분만 적용되는 경우가요? 예, 물론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다른 가까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조카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법에서 그런 부분이 허용되도록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별 재심 청구로 진행됐던 특별 재심이 4.3 재심이 특별법 개정 이후에는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 꾸려지면서 수행단에서 이제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용인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데 검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청구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권리 구제를 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한 330명 정도 되는 수용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재판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검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직권 재심으로 이렇게 청구를 해서 재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좀 용이하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별로 이렇게 직권 재심을 청구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간적으로도 소요가 많이 되고요. 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권 재심은 아주 좀 진일보한 그런 이제 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직권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는 희생자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분들이 이제 1948년도하고 1949년도에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계엄령 하에서 재판을 받았던 분들이죠. 한 2,530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수용인 명부라는 명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분 중에서 한 몇백 명, 한 300, 한 40-50명 이상 되는 분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직권 재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몇 분 정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이제 한 2,530명 중에서 이제 실제 이미 재판을 받은 분들이 한 350여 분 정도 되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네. 그럼 이미 재심이 이루어졌거나 직권 재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 분들에 대한 이 개별 재심 청구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제 대부분 아마 그 경우는 이제 일반 재판을 받았던 분들인데 계엄령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4.3과 관련해서 일반 재판을 받았던 분들인데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지금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참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 이제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는 어떻게 희생됐는지 잘 몰라서 일반 재판을 받은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국가기록원에 보면 그 일반 재판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4.3 전담 재판부 또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마 앞으로 이제 직권 재심이나 이제 일반 재판에 대한 이제 그 재심도 뭐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도 당연히 뒤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형사보상 청구도 이제 많은 여러 명이 청구를 하게 되면 좀 이게 좀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이번 특별 재심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하루 속히 이분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후속되는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지금 명예회복 차원의 일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유족분들이나 희생자분들의 지금 연세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이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2일에 특별 재심이 열리는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